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량진제 김진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치셨던 그 모의고사 3회분 가지고 같이 풀이해 나가면서요. 앞에 여러분들 공부를 지금까지 쭉 해오신 거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좀 출제됐을 경우 어떤 지혜로서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키워나가는 좋은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풀이하면서 내용 정리 하나하나 좀 한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해서 한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사시대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좀 나왔는데요. 자, 문제를 한번 좀 보니까 첫 번째로, 네, 구석기 시대에 주먹도끼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집게하고, 그 다음에 순배 찌르개, 그리고 이제 사냥에 사용된다. 이런 얘기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석기 시대는 돌괭이, 돌랏, 돌삽, 이런 거 만들어서 농경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런 거 가능하겠죠. 자, 3번에 청동기 시대 금속제 무기의 등장. 여기까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로 만든 그런 화살촉이나 아니면 검, 이런 것들, 무기들은 더 이상 발전을 못하. 이 내용은요, 청동기 시대 때는 청동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전을 하게 돼 있지만, 이런 돌들도 여전히 사용을 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요거는 틀렸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청동기에는 청동 농기구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철기, 농기구가 나오면서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대된다. 그래서 이 철기 시대 때 아주 뛰어난 발명품은 바로 이 철제 농기구하고 그다음에 철제 무기, 전투력이 좋아지면서 농업 생산력이 좋아지는 이 두 가지, 요게 아주 큰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을 한번 좀 찾아보면 이 내용은 확실하게 3번이 좀 틀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한번 좀 보니까요. 여기 보기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유물, 유적에 대해 가지고 한번 또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문제를 한번 좀 보니까 이 공동 집회소와 그 다음에 공동 우물과 그 다음에 목책 환호. 이 목책이라고 하는 게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바리케이트 같은 걸 좀 치는 거죠. 바리케이트 같은 거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그죠? 그 다음 환호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둥글게 해서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좀 채워가지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청동기 시대 때 사용을 했던 방어용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토성도, 흙으로 빚은 성을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탄화된 쌀이라든지, 그죠? 쌀. 그러니까 이게 청동기 얘기가 확실히 되겠죠? 자, 그럼 송국리식 토기, 이 부여에 있는 이 송국리에서 발견되었던 이 송국리식 토기. 자, 이런 것들로 볼 때 우리는 이게 확실히 청동기다라고 하는 거를 잡고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사회상이 아닌 걸 보겠습니다. 1번. 취락의 규모가 성장해서 밀집 취락의 형태를 띠었다. 그렇죠. 예전보다 더 모여있는 게 강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자신의 부족을 하늘에 연결하는 사상이 나타났다. 그렇죠. 이게 바로 선민사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3번에 변홍사가 행해지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송국리식 토기는 양옆에 손잡이가 달리고 주둥이가 안으로 오므라드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미송리식 토기가 되겠죠. 의주 미송리에서 발견되었던 미송리식 토기. 이게 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틀린 내용은 요거는 4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청동기인지 철기인지 이게 신석기인지 구석기인지를 여러분들 좀 잘 파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이제 3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를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요서, 산둥, 규슈라고 하는 이 개념, 요게 나오면 분명히 근초고항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이 근초고항과 관계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았지만 이 뒤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분명히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근초고항과 관계되는 내용인가,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근초고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4세기 중후반에 백제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요서 지역을 나름대로 파견을 해가지고 이제 점령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이제 진평군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다. 이게 중국 사료에 이제 나오는 그런 근초고항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서, 산둥, 규슈 얘기할 때 요서의 진평군이라고 하는 이름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고국원왕이, 그렇죠. 고국원왕이 백제 침략으로 전사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371년에 결국 평양으로
근초공이 올라와가지고 결국 고국 원왕이 화살에 맞아서 죽는다. 이런 내용도 바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외국과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태자인 전지. 나중에 이제 전지왕이 나올 때가 아신왕 바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태자인 전지를 일본에 파견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이 사건은 397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걸 여러분들 볼 때 아, 전지왕이 언제지? 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애매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지왕 때 가서 이제 만들어진 것 중에 바로 이제 상자평 요런 자리들이 이제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외국과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태자인 전지를 일본에 파견했다. 요거는 아신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나라의 남부여라고 고쳤다. 이 얘기가 바로 538년에 성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을 한번 찾아주면 답은 1번 이러면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면 답은 디귿과 리을 이렇게 가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요거는 확실히 2번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1번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겠죠. 이런 문제 신경 좀 써서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난이도가 조금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의외로 이게 어려운 게 잘 안 잡혔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싶습니다. 자, 내용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래 금성문이 이제 만들어졌던 시기에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포항의 이 중성리 신라비. 자, 이거 말고 우리가 지증왕 관련해 가지고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비석 중에 영일 냉수리비를 배웠죠. 그 두 가지 공통점은 어떤 재산 분할하고 좀 관계되는 그런 소송이나 분쟁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 포항 중성리 신라비가 이게 만들어졌던 시기가요. 요게 거의 501년 요때 만들어진 거고, 지금까지 현존하는 그런 신라 비석 중에서 제일 오래된 제일 최고의 그런 비석이 바로 포항 중성리 신라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게 요거에서 몇 년 더 있다가 영일 냉수리비가 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항 중성리 신라비하고 영일 냉수리비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지증왕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이 울진 봉평 신라비라고 하는 게 바로 비읍자. 요게 버풍왕 때 율령을 반포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이게 율령 반포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건 버풍왕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다해 보니까 북한산 순수비 나왔는데 요거는 진흥왕이 만들었던 비석이 되겠죠. 그래서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자, 그리고 충주 고구려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장수왕과 관계되는 그런 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좀 풀어보면 1번에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호를 왕으로 변경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요거는 확실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럼 2번에 금강가야가 신라에게 복속되었다.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 얘기가 바로 버풍왕 때 얘기죠. 그러면 대가야 얘기가 나왔으면 요건 진흥왕 얘기가 될 거고, 그죠? 자, 그럼 3번에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 집사부라고 하는 부가요,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는 요거는 진덕여왕 때입니다. 그래서 진덕여왕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왕으로의 정리를 좀 할 때 진흥왕 다음에 진평왕이죠. 진흥왕 다음에 진지왕, 진평왕, 그 다음에 선덕여왕, 그 다음에 진덕여왕이죠. 그래서 요거는 시기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4번에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점령했다. 얘기가 좀 나왔는데 요거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걸 좀 찾으라고 했으니까 요건 3번이 시기가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을 찾아주면 요거는 이제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5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번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한번 좀 자세히 보시면 이 문제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구당서가 있고 신당서라고 하는 중국의 글들이 있는데 요 중에서 발해 대조영과 관계된 고구려와 관계된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용 한번 자세히 보세요. 첫 번째, 이 발해 대조영은
고구려의 별종이라 했죠. 아, 그러면 이 구당서에서는 고구려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신당서에 가면은 또 말갈이라고 하는 곳의 족속이다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당서라고 하는 이걸 보면 고구려 계승의식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거와 관계된 내용이 아닌 것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기억에 무왕과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구려 계승의식이 들어있다. 자, 무슨 얘기냐고 하면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영토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부여의 옛 유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한 게 무왕 얘기라고 한다면 문왕 얘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려국왕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소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구려가 바로 고려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고구려 계승의식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맞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정해공주가 있고 정효공주가 있죠. 해효 생각납니까? 정해공주 무덤에 보면은 이런 모조림 구조. 요게 바로 고구려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것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디귿 내용이 약간 좀 어려웠을 겁니다. 2009년에 발굴된 순목황후의 묘지에는 발해국 순목황후는 간왕. 이런 왕은 처음 이렇게 좀 들어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9대 임금인데, 발해 9대 임금 15명 중에서 이 간왕의 황후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황후. 그러니까 황제의 와이프. 그게 바로 황후죠. 그래서 이 내용은 확실히 황제국을 좀 표방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리을에 보니까 발해 문왕과 성왕이 천도했던 상경 용천부는 주작대로가 넓게 뻗은 잘 구획된 계획도시다. 자, 그래서 이 3대 임금이었던 문왕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이 5대 임금이었던 성왕. 이 왕들이 수도를 상경으로 수도를 옮겼다가 나중에 동경 가거든요. 그 동경 갔다가 다시 성왕이 상경 다시 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상경 용천부 요거는 주작대로 이거는 남쪽으로 길을 쫙 뻗고 이렇게 하는 그런 넓은 도로 이런 건데 요건 당나라를 모방해서 좀 만든 거기 때문에 고구려 계승의식하고는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준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확실히 리을이 틀린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디귿 내용이 약간 좀 내용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리을 내용 이해하셨으면 요런 문제는 풀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한번 보니까 이 신문왕 7년에 관료전 지급 이게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 신문왕이 관료전 지급하는 이런 내용. 자, 그리고 성덕왕 때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이런 내용과 함께 경덕왕 때 노급이 다시 부활되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가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정전을 지급하는 내용. 그 다음에 요거는 노급을 다시 나눠줬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나다를 바탕으로 해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자, 기억에 왕권의 전제화가 진행되었다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왕권이 힘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관료전 지급하면서 노급을 폐지했다 얘기. 자, 그리고 관료전은 조세 걷는 거, 수조권, 그죠? 이 수조권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노동력의 수치, 요거는 안 되죠. 요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의 농민 지배권이 강화됐다.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결혼할 때 이제 신혼부부한테 아파트 30평짜리 하나씩 준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감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정전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농민 지배권, 토지 지배력 이런 게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해 보니까 노급 다시 부활되는 그런 내용인데 노급을 다시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귀족 세력권이 다시 높아지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확실하게 요거는 좀 틀린 내용을 우리가 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분명히 2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요거는 2번이 되겠네요. 요런 문제는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겠다. 그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요게 아마 이번 회차 문제 중에서 제일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더 어려운 것도 아마 있으실 수도 있고 하지만 설명하면 좀 잘 들어보면서 갑니다.
자, 아래 설명하는 이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이 무덤은 밑둘레가 둘레가 157이면은 상당히 좀 넓겠죠. 뭔가 이 수건 돌리기에도 막 숨도 거리고 그죠? 상당히 좀 그런 것 같고 높이도 제법 좀 높은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비교적 큰 무덤인데 5에서 6세기경에 축조된 어느 왕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게 있고. 자, 그리고 그 구조는 땅 위에 나무 널과 그 다음에 껴묵거리 상자를 놓고 그리고 바깥에 나무로 짠 덧널을 설치하고 돌덩이를 쌓아서 흙으로 덮었네요. 봉토를. 자, 그러면 이런 무덤 형태를 우리가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죠? 그러면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힌트도 한번 좀 봐야 돼요. 여기에 좀 더. 금관을 비롯해서 유물, 그러니까 왕의 무덤이니까 이런 금관, 이런 것들이 좀 출토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이 무덤에서 천마도가 출토되었다. 자, 그럼 1번 잠시 한번 좀 내버려 둬보세요. 2번에 천마총하고 황남대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서봉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죠. 뭐 금관총도 있었고 이런 무덤들 그 다음에 호총 같은 호명 그릇 발견 호총도 마찬가지 이런 건데 분명히 2번은 확실히 맞는 말이니까 요건 날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고구려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문헌유산이다. 자, 요 말이 나오면 요거는 호명 그릇 발견되었던 호총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더 심한 내용을 한번 좀 들어가면 호총은 이게 만들어진 시기가 거의 한 5에서 6세기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좀 하게 되는데 거기서 호명 그릇이 발견되었죠. 거기 뭐 을묘년이라고 할 말이 나왔으니까 415년에 을묘년에 이 광교대왕의 남방 원정 그거를 기념하는 장수왕 때 만들어졌던 광교대왕에 대한 원정을 기념하는 그런 게 바로 호명 그릇이었잖아요. 근데 이 호총에서는 발견된 거는 금동관 같은 게 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왕보다는 한 단계 조금 낮은 그런 왕족 무덤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관이 발견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3번이 틀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까지 조금 더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로부터 통하는 출입구가 없어서 도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요게 바로 이 돌무지 덧널 무덤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덤은 바로 이 천마도라고 하는 장리가 발견되었고 여러분들이 제일 신라 왕관 중에서 정형화된 게 어떤 왕관입니까? 그렇죠. 날 출자 모양의 가운데 보면 왕관 가운데 보면 날 출자 모양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왕관 있잖아요. 그죠? 요런 왕관. 옥 많이 달려 있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요 왕관이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왕관들이 바로 이 천마총에서 발견되었던 그 왕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요거는 3번이 틀렸다. 난이도가 좀 있는 거니까 이 호명 그릇이 발견됐던 호총은 왕족의 그런 나름대로의 무덤이지 왕의 무덤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주면 요거는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이제 고려 시대로 좀 들어와 가지고 또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중기에 이 관학에 대한 지능책, 그러면 우리가 관학 지능책 하면 3명을 배웠죠. 그래서 숙종, 그 다음에 예종, 그 다음에 인종을 좀 배웠고, 그리고 뒤에 가서 2명 더 정리했던 사람이 바로 충렬왕하고 그 다음에 공민왕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쭉 한번 했는데, 요 중에 이 3명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한번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숙종은 국학 폐지론에 대응을 해서 관학 지능책으로서 출판소인 서적원을 설치했다. 이 서적원이 아니라 서적포죠.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기억하면 서적원은 요거는 공양왕 때 가서 만들어지는 그런 출판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예종은 경사육학. 이 경사육학이라고 하는 거는 예종이 아니라 요거는 인종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과거응시자에게 국자감 수학을 공부하는 거를 의무화했다. 요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 더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고, 예종하면은 양현구라든지 칠제라든지 그 다음에 보문각이나 청년각 같은 그런 도서관 개념의 기구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예종은 국제관계 정세에 대응해서 무학제, 요게 바로 강예제라고 부리는 무술 가르치는
그런 기관인데 요게 바로 8명을 좀 뽑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7제 안에, 그러니까 국자감 안에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문벌 귀족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이런 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인종 때 요게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도 이해를 좀 하고 계시죠. 그래서 확실하게 맞는 내용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4번밖에 될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요거는 확실히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내용 이제 9번으로 한번 좀 가서, 자, 고려의 토지제도 이제 개편에 대한 그런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걸 좀 물어봤는데,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행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에 따라서 토지를 분급을 좀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왠지 느낌상으로 딱 볼 때 왠지 역분전인 것 같죠, 그죠? 역할에 따라 가지고 요거를 공로에 따라서, 그래서 논공행상. 공을 논해가지고 상을 줬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확실히 태조 때 역분전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한외가가 소멸되고, 요런 표현. 그러니까 한외가가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18품 밖에 있는 게 이제 없어진다. 이런 내용이고. 무관에 대한 차별적인 토지 분급을 시정을 한다. 자, 요 얘기가 마찬가지로 니은 같은 경우에 이거는 확실히 거란하고 싸우다가 보니까 무관에 대한 예우가 앞으로 좋아지게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세 번째 전시과인 요건 경정 전시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관, 흩어진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직관리죠. 이 전직관리는 현직자에 비해서 몇 과를 낮춰서 토지를 분급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바로 개정전직과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현직 전직에서 현직만 준다.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경정전직과인데 둘 다 같이 준다. 하지만 인품은 뺀다. 이런 내용이 바로 개정전직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전직과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리을에 관품을 기준으로 해서 인품, 요게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시정전시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시정전시과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던 전시과로서 경종 때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됐는데 이제 순서를 잘 잡아야 되겠죠? 제일 먼저 와야 될 내용이 기억이겠고, 그죠? 기억. 그 다음 두 번째 와야 될 내용이 바로 리을이 되겠네요. 리을 다음에 세 번째 와야 되는 내용이 디귿이 와야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니은.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찾아보면 요거는 확실히 4번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개념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네요. 자, 10번 문제 구강권의 향배와 관련해서 실시한 정책인데 이 조치와 유사한 목적의 정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봅시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상황이 나이가 어려서 대부분의 정책을 모두 의정부 대신에게 의논을 했는데 이제 내가 왕통을 계승해서 국가의 모든 일을 처리해서 우리나라 옛 제도를 복구하고자 한다. 자,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면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무는 6조에서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고 직접 나에게 아뢰도록. 보니까 의정부 서사제 반대 내용인 6조 직계제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 내용은 6조 직계제는 우리 2명 배웠죠. 한 명은 태종이고 한 명은 세조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상황이 나이가 어려. 이런 말 나왔으니까 요거는 상황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단종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 왕은 바로 세조를 지칭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조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6조 직계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왕권 강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면은 이거와 관계된 거를 한번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신문왕 때 실시했던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니은에 과거제도와 노비안건법을 시행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도 광종 때 실시했던 내용이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디귿에 친원파를 제거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요건 공민왕의 또 왕권 강화책과 관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대한국 국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또 고종이 가서 나중에 전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는 다 왕권 강화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 찾아주면 요건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는 또 정리를 한번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조직이 뭐에 대한 내용인가 이거를 정리를 한번 좀 해봅시다. 가입을 청하는 자는
참가하기를 원하는 뜻을 반드시 단자에 자세히 적어서 모임 있을 때 진술하고 사람을 시켜서 약정에게 바치면 약정, 그 다음에 약정 밑에 부약정, 그 다음에 직월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강 이런 사람들이 이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약정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좋다고 한 다음에야 근로답하고 다음 모임에 참여하게 한다. 이 얘기가 바로 향약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해주향약, 입약, 법례문, 해주향약, 그렇죠. 이와 관계되는 그런 향약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주향약 가입할 때 입약하는 그런 법례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조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이거 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 드릴 게 약정하고 꼭 비교하면서 좀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유양소와 관계되는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좌수라든지 그 다음에 별감 이런 사람들이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수와 별감이라고 하는 표현, 요거 나오면 요건 유양소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 꼭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약정, 부약정, 직월, 직강이 나오면 요건 확실하게 요건 향약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에 지방 사림들의 농민들의 그런 지배 강화에 기여했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기묘사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한번 좀 기억할까요? 토마토묘기. 조광조 기묘사화. 토마토, 앞으로 해도 토마토, 뒤로 해도 토마토. 맞죠? 그러니까 조광조 앞으로 뒤로 기묘사화. 그럼 요건 확실히 조광조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까 이 조광조가 나중에 제거되면서 향약 중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이었던 여시향약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폐지가 되었다. 일시적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확실하게 향약에 대한 내용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주민통제와 교화의 수단으로 이용이 되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좀 폐해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동 가입으로 좀 빠진다는 이렇게 되면서.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서년에 대한 제사와 양반자제 교육을 담당했다. 요거는 확실히 서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까 요거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요거는 4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한번 좀 보니까요. 여기에서 또 핵심적인 거는 16세기라고 하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러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전의 모습, 조선 전기 중에서도 15세기 말고 16세기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이 박납의 폐단이 상당히 좀 심해지죠. 그러니까 이 공납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박납의 폐단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나중에 수미법이 주장이 된다든지, 그다음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는 이게 대동법으로 실시가 되는데 교두보고 된다. 수미법은 실시되지는 못한다라고 했죠. 이 조광조라든지 그다음에 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성룡이 이런 거를 주장을 했지만 이런 것들은 실시가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군역제가 해이해져서 대립,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는 그런 형태나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군포 도피내면서 군역을 하지 않는 반군수포제 이런 것들이 만연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점점 가면서 이런 것들 양력 변통론이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군역을 좀 충당할 건가, 집집마다 거둘 건가, 아니면 토지에 매길 건가, 안 그러면 뭐 줄여줄까, 막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영조 때 균역법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곡이라고 하는 이게 재정 기능으로 변질되면서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는 또 이자도 또 착보하고 이렇게 좀 가면서 나중에 상평창에서 이자 10% 이상 막 또 걷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가선 변질이 되는 형태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이 수공업자들을 점차 공장 안에 등록하여, 이게 아니죠. 원래 처음에 공장 안이라고 하는 군인 장부가 수공업자 장부가 있었는데 그 공장 안이라고 하는 거에 등록시켰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조 때가 되면 이 공장에 등록하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인 공장에 이 공장 안에다가 기입을 하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소멸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이 얘기는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 때 있었던 그런 분위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내용은 요거는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다음으로 우리 13번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이 비석이 건립된 시기의 특징을 좀 물어봤는데
청과 조선의 국경을 정한 빈데 서쪽으로는 압록강,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토문강 요런 말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와 관계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1712년에 숙종 때 만들어졌던 이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숙종이라고 하는 이 왕과 관계되는 얘기를 한번 좀 뽑아보면 오군령에 대해 가지고 금유형 이게 완성되면서 오군령이 정리된다든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환국을 우리가 일당 전제와 이런 표현을 좀 썼죠. 그래서 이런 환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안용복과 관계되는 독도 이야기, 그죠? 이런 것들도 역시 숙종 때, 그리고 상평통보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이런 내용이 역시 숙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게요. 남인과 서인 간의 예속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요거는 현종 때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2번 간도에 이중하를 파견해서 국경회담을 전개했다.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이중하와 관계되는 내용 중에 하나 우리가 정리해 드릴 게 한 4가지 정도가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윤중이라고 하는 이 인물 하고요. 어윤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윤중이라고 하는 이 인물, 약간 여러분 헷갈릴까봐 이건 지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윤중이라고 하는 이 인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중하, 그 다음에 이범륜. 자, 그래서 일단 3가지만 먼저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제일 먼저 1882년에서 3년 넘어갈 때, 요때 이 서북 경략사로 갔던 어윤중과, 그 다음 두 번째 1885년에 이 토문 감계사로 갔던 이중하, 그리고 1902년 간도 시찰사로 갔다가 나중에 3년에 간도 관리사가 되는 이범륜 얘기. 그래서 이 3명이 시험에 다 잘 나오는데 요거 이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좀 잡아줘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범륜은 잘 기억을 하는데 이 2명 잘 안 돼서 이 어이가 없네 요렇게 이름을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이가 없다 뭐 이렇게 이름 좀 기억하시고, 나중에 1907년 가가지고 일본이 간도 파출소 요런 게 출장소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게 이때 이제 근현대사에 가서 정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이건 분명히 고종 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집권 붕당의 교체를 통해서 왕권 강화를 도모했다 이런 말이 좀 나왔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숙종 때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력 가문이 독점하고 있던 비변사의 지위를 격화시켰다. 요거는 흥선대원군이 실시를 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확실하게 틀린 내용은 분명히 요거는 확실하게 맞는 내용은 3번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도 문제는 좀 쉬웠지만 금방 정리했던 이 부분 요거를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요건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4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에서는 정조는 준논탕평을 추진했고 영조 때 세력을 키워온 척신을 제거했고, 이어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남인 계열 인물을 중용했고 초계 문신 제도를 실시했으며 규장각을 또는 통공정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각 붕당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하게 가리는 이런 내용. 이게 바로 준논탕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준논. 준논이라고 하는 개념. 요거 말고 완논이 바로 영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 37세 이 당하간, 37대 이하의 당하간을 교육시키는 거. 이 내용이 바로 초계문신제. 2번도 맞는 말이고, 이걸 통해서 성장했던 대표인물이 정약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조순이 나중에 안동김제 세도정치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조의 개혁의 중심인물들이 이곳에 포진되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이것도. 자, 그 다음 이 시전에 금난정권이 철폐되었다. 요거는 맞는데요.
유기전은 요거는 존치를 하죠. 유기전은 계속 이 금난전권, 난전을 금지시키는 권리는 시전은 없어지게 되는데 유기전은 가진다. 이게 바로 1791년에 좌의정 최재공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실시되었던 통공정책. 다른 말로 요거를 신해통공이라고 얘기를 좀 했죠. 또는 통공 발매 효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로 좀 사료로 나오니까 신해 1791년이다. 그죠? 요때 또 신해박해라고 하는 천주교박해도 있었죠. 윤지충 제거당하는 그 얘기. 그죠? 자, 그래서 답 찾아주면 요건 확실하게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5번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이제 근현대사 내용 중에서 요게 바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가주는 게 제일 필요하겠습니다. 자, 청컨대 다시 이른바 사의 책략이라는 것을 가지고 조목에 따라 분별하겠습니다. 우리가 번국이라 칭하면서 섬겨온 나라, 섬겼다라고 할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 글이 여러분들은 영남만인소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영남만인소는 조선 책략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요 글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건 분명히 중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가는 분명히 중국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나에 보니까 우리의 기미국이다 이런 말이 좀 나왔는데 기미국이 뭐냐고 하면 요게 종속국 개념인 거예요. 우리의 종속국이었다 이 얘기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가 대비 없음을 엿보고 제멋대로 쳐들어온다면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요게 바로 일본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요건 확실하게 가라고 하는 내용은 중국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일본 그 다음에 다 내용을 한번 보니까 평소 모르던 나라라고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다는 미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라 보니까 혐의가 없었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게 바로 러시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본다라고 할 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에 대해서 실질적인 식민지화 정책을 펴나갔다. 그렇죠. 이게 바로 청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후에 청의 힘은 강해지니까요. 자, 두 번째. 서대문에서 청량리 구간에 전차를 부설했다. 이 콜브란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콜브란 요 인물이 이제 전차를 건의해서 나중에 우리나라에 전차가 좀 깔린다. 모스, 콜브란 이런 사람들이 미국인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그러면 고치면 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조선 책략에서 방비해야 될 국가로 제시했던 내용은 요거 러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운산 금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미국이 가지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요것도 확실히 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를 좀 찾아보면 요거는 1번밖에 될 게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나머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잘 이해를 좀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 한번 좀 가볼게요. 16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자, 밑줄 친 사건의 전후에 일어난 현상으로 밑줄과 가장 관련이 깊은 내용을 물어봤는데 그를 왜 죽였나? 누굴 죽였어요. 그죠? 한국이 국가와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고문으로 왔네. 지금 딱 보니까 이 고문으로 초빙이 좀 되었다. 이런 말이 좀 나왔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내용이 여기 밑에 쭉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국가의 적을 없애 배신자를 징계하기로 결심하고 그 행동을 살피다가 기차역에서 총을 발사했다. 이 얘기가 바로 전명훈하고 장인환이 스티븐스 죽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908년에 있었던 스티븐스에 대한 그런 살해, 스티븐스가 이제 암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이 사건 전후에 이제 일어난 현상을 물어봤어요. 자, 헐버트가 고종의 요청으로 미국에 갔다. 헐버트가 고종의 요청에서 딱 가게 되는 거는 1905년에 이때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이거 이후 가게 된다. 이 얘기니까 요거는 이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대한인 국민회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 1910년입니다. 그럼 이게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전명훈하고 장인환, 특히 장인환이 1908년에 이 스티븐스 죽이면서 우리도 모여야 되겠다. 한인들이 모이자.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미주 한인운동의 새
전기가 마련되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그래서 답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 협상을 벌이기 위해서 하얼빈을 방문했는데 1909년 10월 26일이었죠. 그죠? 이때 안중근 의사가 결국 사살한다. 아마 이 문제 3번으로 답을 좀 많이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자, 그리고 사이토 총독이 부임되는 거는 1919년 내용이니까 이거와도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을 찾아주면 요건 2번인데 요런 문제 유형을 잘 한번 이해를 좀 하고 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문제 이제 4문제 정도 남았는데요. 요거 또 정리 잘 하면서 한번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일제강점기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그런 설명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연통제하고 교통국을 통해서 국내와 연락을 했고, 그죠? 그리고 인구세 징수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20년 하반기에 이제 발각이 되면서 이게 결국 없어지게 되는,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거죠. 나중에 가서. 자, 그럼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수차례 이주한 후에 1940년 이 상하이에 잘 있다가 32년에 윤봉길 의사 의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충칭으로 나중에 옮겨간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년 반 정도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죠? 여기에서 이제 45년에 광복을 맞이했다. 그러면 2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3번. 독립신문 서재필만 만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임시정부에서 요거 있었고요. 세계 각국의 동포들에게 배포되었고, 국내에도 밀송되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선사 편수에는 1925년에 일본이 이제 만든 그 기관이 조선 편수회가 되어 있고 나중에 정리 다 해서 38년도 가가지고 조선사라고 하는 책이 나중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거는 친일 어용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 찾아주면 요거는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8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18번 문제에서는 현대사에 나타난 주요 사건인데 이 사건들이 어떤 거를 다루고 있는지를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 대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해서 골견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에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 정계 표현이다. 아, 여기 보니까 3.15 선거라고 하는 말이 좀 나왔네요. 그죠? 그럼 분명히 요거는 4.19 혁명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기억은 4.19 혁명이고, 그 다음 니은을 한번 보니까 4.13 호원 조치 처리시키기 위한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요거는 6월 민주항쟁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좀 보고 한번 좀 간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기억은 이 내용 자체 니은하고 4.19 혁명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60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87년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 자, 그 다음 디귿 한번 볼까요? 디귿에 보니까 내용이 18일 아침에 각 학교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이런 말이 좀 나왔죠. 그리고 돌격 앞으로 학생들에게 대검을 꽂고 돌격 앞으로를 감행했다. 우리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서 정부 당국의 불법 조사를 규탄했다. 이 얘기를 보니까 요거는 80년에 있었던 5.18 광주 민주운동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리을에 우리는 이 나라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민주구국 선언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 얘기가 바로 76년도에 있었던 이 민주 구국 선언이라고 하는 3월 1일 날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 때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을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에 한번 내용과 같이 연결되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기억에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한 부정선거가 원인이었다. 그렇죠.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 이 3.15 부정선거 때문에 결국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게 좀 나왔는데 6월 민주항쟁 이후는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역시 노태우였기 때문에 요거는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군부의 등장. 이게 전두환하고 노태우였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런 게 5.18 광주 민주운동 이런 게 일어났고 그죠? 자, 그리고 유신 통치 요게 원인이 되어 가지고 민주구국 선언이라고 하는 게 결국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것은 요거는 니은이 틀렸다라고 좀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 19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토지 개혁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남한의 토지 개혁. 이거는 이 토지 개혁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른 말로 우리는 농지 개혁이라 하죠. 남한은 농지 개혁이고 북한은 토지 개혁인데, 그렇죠. 이 남한의 토지 개혁이라는 게 49년도 6월 달에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나중에 50년 3월부터 실시가 좀 됩니다. 이게 요때라고 한다면 북한의 토지 개혁이라고 하는 게 실시가 될 때는 46년도에 이제 3월 달 요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실시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니까 요거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북한은 3정부가 아니라 5정부였고 그다음 남한은 요게 3정부였죠. 그러니까 약 3,000평 1정부라고 할 때 여기는 곱하기 5, 여기는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9,000평 그다음 여기는 15,000평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유상이라고 하는 거는 맞죠. 그죠? 요거 외에는 내용들이 좀 맞는 건데 이것도 무상몰수. 그래서 무상으로 몰수하고 무상으로 분배한다. 요게 이제 북한의 성격이고 우리는 유상으로 매수해서 요거는 유상으로 분배한다. 이런 내용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두 가지 차이점이지만 어쨌든 2번, 3번 둘 다 틀렸고요. 남한에서는 논과 밭을 주로 대상으로 했으니까 이러한 토지개혁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농지개혁 이런 표현을 쓰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토지개혁이라고 얘기를 좀 했다. 그죠?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좀 찾아주면 요건 4번만 답이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자, 요 문제도 난이도가 조금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내용은 뭐냐?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자, 중화공업 중심의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요거는 이것만 좀 기억합시다. 62년도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가 되었으니까 요건 72년도가 되면은 요거는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가 되겠죠. 그래서 67년도에 2차, 그 다음에 77년도 가서 4차 이런 식으로 좀 가게 되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72년도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약간 어려운데 83사체 동결 조치라고 하는 거는 72년도에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이렇게 좀 되니까 정부에서 기존에 사채 빌렸던 거 기간 다시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완전히 멘붕에 빠진 사건이었었는데 이때 중소자산가 같은 사람들은 다시 그 기간 동안 환수를 못하고 또 그 기간 또 계속 빌려줘야 되니까 나중에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채 동결 사건. 이게 7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2차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죠. 이게 실시가 될 때가 바로 79년도 요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 3년에 한 번, 79년에 한 번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 요때 우리는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내용이 79년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는 게 김영삼 정부 때인 93년도니까 요거는 제일 뒤에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 답은 라가 제일 마지막에 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은 요거는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20문제를 한번 좀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들 하나하나 좀 풀면서 내용 정리, 그리고 아까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그거 찾는 거, 그 함정 좀 안 빠지시고 이렇게 쓰면 이제 시험을 직전에 이제 목전에 다다르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중에 한 20문제 중에서는 거의 한 16, 17개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4회차로 한번 다음 시간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